예로부터 충절과 효의 고장으로 전해오는 충청남도 예산. 이곳은 일제시대 구국의 영웅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훌륭한 위인들을 여럿 배출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 조선 최고의 명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를 만나러 갑니다. 건축을 통해 만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건축 보물찾기. 그 세 번째 답사지는 바로 추사 김정희의 묵향이 배어있는 옛집, 추사 고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후기의 최고의 명필가이자 대학자였죠. 충청남도 예산군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인 명필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가 예쁘게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추사 고택인데요. 원래는 99칸의 대갓집이었던 것이 지금은 80평 정도의 모습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방가의 특징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사의 묵향이 진하게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을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충남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추사 고택. 추사 김정희의 생가였기에 추사 고택으로 불리지만 이곳은 원래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이 김한희 신이 지은 집입니다. 원래는 정적들이 영주에게 한양 장동에 있던 월성이의 집이 너무 크다고 상소하자 그 집을 뜯어다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명필의 집답게 기둥마다 주련이 걸려 있는데요. 문장마다 글씨체가 서로 달라 그 문장의 분위기까지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집의 대문은 전형적인 소슬대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슬대문은 조선시대 종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직들만 설치할 수 있었던 대문으로 초원을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대문에 달린 문간의 지붕을 좌우 건물보다 한 단 높게 지은 그런 형식입니다. 소슬대문 양 옆으로는 가마를 보관하는 곳이 있고 그 옆으로는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유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집 안에서도 여성의 공간과 남성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주인을 포함한 남성들의 사색, 독서, 문중 집회나 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랑방, 침방, 사랑대청, 누마루로 구성이 됩니다. 폐쇄적인 안채와는 반대로 외부와 접촉이 많은 공간으로 주로 집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는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랑채가 독립된 것은 중상류 계층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중류주택에서는 사랑채가 안채에 연결되어서 대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 식당, 서재, 침실. 일반적으로 서양식 주택에서는 공간을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반면 한식 주택은 안방, 건넌방, 윗방 등 배치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론 공간의 용도가 정해질 때도 있지만 그 용도가 풀리면 다시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죠. 가족이 모이면 거실이고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는 관계와 현상 중심의 사고방식. 건축미 자체보다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을 중시하던 건축 철학은 이렇듯 공간의 명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채는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와 여성들의 공간으로 주택 내부에서 사당 다음으로 중시되는 공간입니다. 부엌, 안방, 안대청, 윗방, 건너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의 거주 공간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도록 폐쇄적인 공간 구성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방가는 대개 안방과 부엌 사이에 벽장이 있고 그 옆에는 다락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부엌이 다락으로 갈 수 있는 문과 다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은 주거 공간의 형성이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반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 지형과 풍수지리설이 살림집의 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해산 임수한 터에 자연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집을 지었고 계절 간 기온차가 큰 편이라 추위와 더위에 대비해서 자연스럽게 온돌 난방과 마루 구조의 특성을 갖게 됐습니다. 부엌은 대개 안방 쪽에 부뚜막을 만들고 솥을 걸어서 난방과 치사를 겸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부엌은 음식을 만들고 저장하는 기능 외에도 난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부엌이 난방 기능을 겸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온돌 난방 문화 때문입니다. 이 추사고택의 안채에 있는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용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난방의 기능만이 있었는데 이것은 왕가의 사람이자 추사의 증조 할머니인 화수농주가 거주했기 때문에 왕가의 부엌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조대 영의정을 역임한 김훈경의 아들 김한신은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수농주에게 장가들어 월성 위에 봉해졌습니다. 김한신을 위해 부마간택 행사를 늦췄을 정도로 김한신에 대한 영조의 애정은 각별했고 이내 김한신은 부마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화수농주 또한 10나흘간 식음을 전폐한 끝에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추사고택 옆에 위치한 월성이 묘에는 이 애틋한 이야기가 이들 부부와 함께 합장돼 있습니다. 안대청은 안채의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넓은 마루로 신분의 상징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이자 조상의 제사나 가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의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안채에서 앞마당과 연계된 가장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혼이나 제사 등 집안 대소사가 이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상류주택들은 지역 불문하고 커다란 안대청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추사고택 뒤편에 위치한 사당입니다. 사당은 조선시대 방가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신 건물로 보통 중상류 주택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곳은 거주자들의 일상행동을 제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조상신이 거주하는 상위 공간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심성을 갖습니다. 사당은 집을 수리하거나 이건하지 않는 이상은 헐지 않고 외곽에 담을 쌓아 공간적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의 옛 생가를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였던 이의 집답게 아름다우면서도 집안 곳곳에 신분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녹아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의 기본 기능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만큼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추사 김정희의 묵향이 서려 있는 예산의 보물, 추사고택을 둘러봤습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했던 규모가 통째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원된 일부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고 멋지게 추사의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집의 가격이나 규모보다 집주인의 품격이 더 거대한 이곳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그네의 발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 명필의 영혼이 살아있는 곳 추사고택, 한국 건축 보물찾기가 발견한 세 번째 보물이었습니다.